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정을 앞두고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시의원의 말 한마디에 경로당에 새로 설치된 냉장고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미국 철회장에 쌀을 낸 농민들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으로 지역 정치권을 달군 봉침 목사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정을 앞두고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예고된 상황.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는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각각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의 제조업, 국제적인 큰 기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청년 수당을 도입하는 이른바 청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이서 묘포장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송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공공기관 유치와 컨벤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따로 분리한다면 행정구역의 분리 문제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나눠져서 개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종합적인 명품 새만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대표 공약에 대한 질문에서 김춘진 후보는 여성 친화 정책을 강조하며 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단 신설, 여성 부지사 임명을 내세웠고, 송하진 후보는 익산과 김제, 새만금 등을 잇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춘진, 송하진 두 후보는 세 차례 진행된 상호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약과 예산 문제를 놓고 한 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과거의 기소 사실까지 들춰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김춘진 후보는 곧바로 송하진 후보의 1, 2, 3 공약을 공격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공약이 도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지켜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어디에도 기자회견 때 말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작심한 듯 위암 수술을 언급하며 그동안 공격해온 건강 문제를 꺼내자 송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여유 있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약해 보이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김춘진 후보가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과 각종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2017년 말까지입니다. 전북이 36%에 불과합니다. 송하진 후보는 2005년 김춘진 후보의 기소 사실까지 끄집어내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용해서 수집한 자료를 취업에 제공하고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명백하다.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채 양보도 또 의례적인 덕담마저도 오가지 않았던 토론회. 김춘진 후보는 부지런함과 중앙부대에서의 풍부한 인맥을, 송하진 후보는 중앙과 지방 또 이론과 실전을 아우른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JTB 뉴스 5대 공약을 이승환입니다. 제시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 새 냉장고를 설치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말 한마디에 득달같이 냉장고가 설치됐는데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이 경로당을 찾은 시의원은 냉장고가 고장나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새 냉장고가 지원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전주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불과 하루 뒤 새 냉장고가 경로당에 배달됐습니다. 전주시가 냉장고 구입비 86만 원을 지원한 건 이로부터 엿새가 지난 10월 24일입니다. 냉장고를 갖다 놨다고요? 응? 확실히 잘하는구나.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집행부터 이루어진 건데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경로당도 해당 시의원도 냉장고를 주문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냉장고가 배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전주시는 지난달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물품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 위반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 회수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해당 시의원은 그러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할 일이에요. 문제는 시의원의 이런 물품 지원이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 서모 의원 역시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지원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하원우 기자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도 되기 전에 냉장고가 설치된 이 경로당엔 비슷한 시기 새 냉장고가 한 대 더 들어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로당 노인들은 이 냉장고가 국회의원을 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치려고 하고 이심을 치려고 하고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한테 이심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이심을 잘 갖다 쓰는 사람한테 좀 받았을 뿐인데 새 냉장고는 아예 전원도 연결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전원도 안 꽂으셨네. 저는 안 써요, 잘. 예, 아직 안 썼어요. 지금 요새 밥을 안 입은 것 같고. 이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시장이 해마다 경로당의 시설이나 비품 운영 실태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시설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지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지만 지난 8년간 위원회가 열린 건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경로당 지원 예산을 나눠 갖고 마치 자기 돈 쓰듯 생색을 내는 겁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문위에서 경로당 경공사업 심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시의원들이 경로당 지원 예산을 나눠 쓰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주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으로 지역 정치권을 달군 봉침 목사 논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권력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로 규정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전주시가 봉침 목사를 비호하고 있다며 SNS에서 전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공 작가가 사건의 실체를 따지자며
전주시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전주시는 공개 토론회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은 이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봉침 목사 논란의 본질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전주의 한 여성 목사가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 운영비를 쉽게 타냈거나 수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전주시의 전직 고위 공무원은 검찰에 수사 축소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해. 막은 사람이 있어. 이게 사실은 막은 사람이 있어요. 전주지검에. 하지만 검찰은 사건 수사 당시 봉침 시술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정치인을 조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압과 축소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로 보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축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 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전주 봉침 목사와 관련된 쟁점과 의혹을 살펴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한 미국 처리장에 쌀을 낸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처리장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종철 씨는 지난해 11월 초 시세보다 2,000원을 더 준다는 말에 김제한 미국 처리장에 쌀을 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처리장은 먼저 40kg당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세를 47,000원으로 결정하고 약속한 2,000원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49,000원을 전달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시세가 49,000원이었던 데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5만 원을 훨씬 웃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일반 도매상한테 냈을 때가 49,000원에 나락을 냈어요. 시가 대비 2,000원을 더 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농민들이 김제시청 앞에 모여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을 우롱한 미국 처리장에 김제시가 준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겁니다. 결산 그 금액을 받을 때는 12월 달이거든. 그때는 5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을 쳐야지 10월 달 가격을 친다 이거지. 미국 처리장 측은 수확 시기에 가격 조사를 한 데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기준에 맞춘 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다음에 행정에서 나온 자료를 다 토대로 해서 그때 당시 47,000원 딱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미국 처리장은 오히려 농민들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맞대응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9명의 사망자를 냈던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 참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있었던 용접 작업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채를 동원해 긴박하게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전주의 한 찜질방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난리였지. 새까맣게 연기 나오고 연기가 저기 창문에서. 그리고 2층은 유리창 깨고 그렇게 내려오고.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연기가 삽시간에 6층까지 퍼져 올라갔지만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점검 덕에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가 제때 작동한 게 한몫을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비롯됐습니다. 맥주 배관에서 누수가 되겠다면서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달아가지고.
용접을 할 때는 철저하게 화재 방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 발화돼서 훈수 현상으로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소방본부와 함께 정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와 진안군수 선거의 단수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발표한 3차 심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완주군수 선거는 박성일 현 군수로, 진안군수 선거는 이항로 현 군수로 각각 단수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세 사람이 공천을 신청한 남원시장 선거는 윤승호, 이상현, 이환주 등 3명의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가 오늘 전주 남부시장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혁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2018학년도 전주시 노인대학 입학식이 학생과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 노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원한 올해 노인대학의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20명이 늘어난 118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사회 저명 인사들의 강의와 현장 학습 등을 통해 건강관리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군산경찰서는 폐업 공장을 돌며 구리전선을 훔쳐온 51살 박모 씨 등 일당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 일당은 지난달 18일 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폐업 공장에 숨어들어 길이 1km, 8천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훔치는 등 최근 2달 동안 천안과 충주, 군산에서 5차례에 걸쳐 구리전선과 고철 9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리전선을 작물업자에게 넘겨 1,1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읍시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정읍시 의회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아들 명의 땅의 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돼 불거진 특혜 시비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라며 일부 동료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현재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16도에서 최고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주말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